전 대법원장 양승태 놈, 그리고 100m 달리기의 주인공 전 법원 행정처장 박병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한 훼손, 변경, 삭제 조치를 막기 위해서 보전조치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역시 기각됐습니다. 적폐의 끝판왕은 판사놈들이었습니다. 재판을 거래하는 놈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민소. (2015년 11월 19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이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20개의 사건이 차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건 둘,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둘,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중 씨 사건. 이분은 그 주한미대사를 습격했던 인물입니다. 쌍용자동차 대체기 주체 걷기대회 사건,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통상임금, 휴일 근로수당 중복 할증,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발레오 전장 노동조합, 전교조 시국선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 판결은 정말 이상한데, 너무 어이없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재판을 거래해서 박근혜에게 복무한 사건이죠. 양승태 놈 법원행정처. KTX 승무원의 문제도 이 양승태 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재판 거래의 배경이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썩어 들어간 걸까요? 10년 동안이요. 예고해드렸다시피요, 오늘은 KTX 승무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3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팟빵 단골 손님 요거트님께서 오류 하나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밭은 기침, 이거 오자라고요. 네, 오자로 봤는데 밭은 기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족한 어휘력을 탓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민소 연중 캠페인 귀청소 한번 하고 가실게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계를 휙 14년 전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해고요. 기억나시죠? 또 반지의 제왕이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TX가 개통된 해이기도 하죠. 지금은 코레일인데요. 당시 철도청,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철도 경영 효율화를 철도청이 들고 나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죠.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2002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철도청은 공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홍익회의 계약직으로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고용이 됩니다. 철도청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불법 파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에게 인력 충원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배경이 됐는데요. 2004년 1월입니다.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은 여승무원 35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당시부터요, 홍익회가 채용을 했어요. 철도청은 홍익회와 계약해서 철도청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고용해서 KTX 열차에서 업무를 보게 합니다. 이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은 약속됐죠. 참여정부 때 일인데요. 지난 일이니 할 말 하안 아시죠? 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비정규직은 사용기간이 있어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개월 차에 해고를 하지요. 철도청도 그렇게 했어요. 2004년 말 근무 경력 2년차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해고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고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 기간 만료, 기한 만료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요. 새마을호는 여승무원들의 계약이 1년 연장되는 조건으로 일단 연락됩니다. 당시 정부 브리핑을 보면요. 철도청은 인력 충원을 위해서 총 3,949명을 관계부처에 증원 요청했으나 기관사 1인 승무 철회로 인한 인력 482명,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553명 등 총 1,349명의 신규 정원만 확보돼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철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기존 계약직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임을 거듭 밝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요, 총 31명이었는데요. 네, 16명만 1년간 재계약을 연장합니다. 새마을호 사건을 지켜본 KTX 승무원들 가만 보기 이상합니다. 우리도 2년 넘으면 잘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리본을 달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죠. 이때가 2005년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민소. 2005년에요. 홍익회가 코레일 유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되지요. KTX 승무원들 소속이 자연스럽게 홍익회에서 코레일 유통으로 변합니다. 인마들이 임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철도공사는 250만 원을 줬는데요. 세금 떼고 뭐 떼고 KTX 승무원들은 약 13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레일 유통이 세금과 별개로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뗐어요. 이게 전형적인 하청 노동자 뜯어먹는 수법이죠. 2006년 1월에 코레일 유통이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무 관리를 포기합니다. 당시 한 경제신문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전해드릴게요. KTX 여승무원을 고용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유통이 노무관리 어려움 등을 들어 한국철도공사 측의 위탁관리 업무를 반납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유통이 여승무원 시위와 단체행동 등에 따른 노무관리 어려움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들어 승무원 위탁관리 업무 계약 해지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철도공사 측은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여승무원 위탁관리 업무를 맡을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유통은 지난해 1월부터 KTX 여승무원 400여 명을 고용 관리했으나 여승무원들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다. 그럼 잘 됐잖아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되죠. 고용 안 합니다. 월급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위탁업체를 물색합니다. 그러면서요, 슬쩍 업무를 끼워 넣는데요. KTX 열차 내에 물품 판매 사업권까지 같이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KTX 승무원들로 하여금 물품 판매를 같이 하도록 업무를 추가합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이죠. 2006년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해요. 이 파업에서요, 처음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다뤄지게 됐는데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KTX 승무원들은 사복 출근 투쟁을 벌입니다. 사측이 당연히 출근을 제지했고요. 당시 대부분의 KTX가 승무원 없이 운행됐습니다. 연도 보세요. 제가 2004년에 KTX 승무원들을 홍익회가 채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6년 홍익회를 이은 코레일 유통 노무관리 포기. 딱 2년이죠. 네. 2006년에 철도공사는 KTX 관광 레저로 고용계약을 인계하고 추후에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철도공사 정규직 말고요. 철도공사 자회사 KTX 관광 레저의 정규직이요. 노조는 이를 거부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났는데요. KTX 여승무원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됐고요. 철도공사는 KTX 관광 레저를 통해서 승무원을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2006년 5월 21일 파업에 참가한 250명에 대해서 계약 만료됐다고 해고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민소.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도 벌였고요. 쇠사슬 묶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공농성도 진행했고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투쟁들을 했던 것 같아요. KTX 승무원들 지켜보면서 가슴 찡했던 기억이 많네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 파견 아닙니까? 2007년에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법원이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게 불법 파견이라는 뜻이죠.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법원 따옴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 2007년 12월 27일. 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년가량을 한국철도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KTX 여승무원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TX 노조 송무지부장 민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 선고 배경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됐음에도 파업을 계속한 점,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본부를 점거한 행위 등이 적법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죠. 진보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네. 에휴, 네. 할 말 하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나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KTX 여승무원들의 쟁의 행위 자체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고집해 민 씨의 불법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게 참 멋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한 배경을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가 모두 철도공사의 간부 출신이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승무원 채용 때 철도공사 관계자가 면접에 참여한 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각종 행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차출한 점 등도 철도공사가 실사용자로 보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유통과 KTX 여승무원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철도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나아가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 목적은 정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위장 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과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여지껏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KTX 사태가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요,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민소. KTX 승무원들 1심과 2심을 이깁니다. 2010년인데요. 3년이나 걸렸죠. 1심은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고 보고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지금까지 미지급한 8,6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011년 8월 2심에서도 이기는데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위탁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봤다. 이게 판결이에요. 네. 그래서 1심, 2심을 이기는데 대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후는 아시다시피 양승태 놈의 대법원이었습니다. 재판거래. 2015년 2월 26일인데요. 재판부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의 판결 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공사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도 해당이 안 되나요? 양승태 놈.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면서 서울고법 민사 일부 이런 판결을 내리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확인을 했고요. 패소한 KTX 승무원들 1심, 2심 이후에 받아왔던 월급들 KTX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1인당 8,640만 원 정도였어요. 오늘 민소. 그 이후에 2015년 11월 27일인데요.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 2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죠.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빚을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1, 2심으로 복직된 것으로 받아왔던 월급들 그리고 소송 비용 KTX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이요. 1인당 8천만 원이 넘는 거액. 그래서 해고자 여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요 여담인데요. 네, 이 8천만 원 반환금 이거는 KTX에게 승무원들이 약 한 5% 정도 반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종교계와 시민사회 덕분이죠. 이 대법원 판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 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불법적 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면서 2015년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후는 아시다시피 그대로입니다. 촛불이 켜졌고요. 박근혜는 징역을 살고 있어요. 아마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요. 양승태 놈의 사법거래가 드러나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점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후에 아시다시피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지요. 오늘이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4,526일째입니다. 저희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희에게는 항상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왼쪽 광장에서는 항상 천막농성이 있었고 저 오른쪽에서는 철탑농성과 또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곳에서 저희가 투쟁이 아닌 농성이 아닌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문제를 끌어갖고 오는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싸워봤자 안 되는 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 멍청한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이렇게 버텼고 또 그 믿음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90여 명이 해고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13년 만에 철도공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량 해고 이 문제를 4,526일 만에 이렇게 풀게 됐습니다. 저희 이번 합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남았던 것이 해결됐다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보자. 물론 저희가 진정으로 바랬던 KTX 승무 업무로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승무 업무가 직접 고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승무 업무가 철도공사에 의해 직접 시행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모두 KTX로 돌아가 고객님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서 일하게 되는 그 날을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 저희가 철도공사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제 끝이 아니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고 아직 그 책임자 처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쟁 저희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그때까지 저희 힘 모아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쌍용차 지부장님과 더불어 많은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가 저희의 이 소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 저희 조합원 동료분들 사랑합니다. 국민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한 모든 분들 공손하게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 큰 절 하겠습니다. 예, 국민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국민 여러분 직직고용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절 하겠습니다. 절. 예, 세 번째는 좀 가슴 아픈 절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부장도 동료 조합원 세 살 아기를 예,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던 그 아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동지 박 조합은 소위 말하는 천국이든 극락이 됐든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에 반드시 같이 만나자고, 그리고 반드시 실직 고용됐으니까 기뻐하라고 마지막에 우리 동기 조합한테 큰 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법원 적폐놈들이 계속 영장을 거부하면서 양승태 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판 거래에 피해본 사람만 수백이 넘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래였는지, 양승태 놈이 왜 그토록 상고법원에 목을 맸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렇게나 휘두른 망치에 하나의 엄마였던 KTX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어요.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다크서클 잡아서 쭉 내려서 땅속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장기투쟁 사업장, 그 중에 대표격이었던 KTX 겨우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친 13년의 세월. 촛불시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크서클 2단 콤보. 사실 저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삼성반도체, KTX 긴 시간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늘 그렇듯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오늘 민소.